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상 찍어드리는데 오늘 좀 힘차게 찍어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쵸? 지금 거래량 어제 보면 500만, 지금 거래량 250만인데 이 2시 40분 기준 봤을 때 거래량 많이 죽어 있죠. 그리고 이평선은 역배열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가 힘이 굉장히 없어요. 그죠? 자, 이상한 게 이렇게 힘이 좋았던 두산이 어떻게 갑자기 1, 2주 만에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서 그죠? 힘이 빠졌을까요? 그죠? 이거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실적 이슈로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이 무슨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자, 실적 시즌에는 어떠한 종목들로 돈들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실적이 좋은 애들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애들보다는 실적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두산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이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적 시즌은요 11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3일 즉 내일 구간 옵션 만기일 맞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를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쵸?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두산에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이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풋 옵션, 그죠? 매도 포지션 때문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 구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의 풋 옵션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어떻게 해서 조금 잠잠해졌죠. 그리고 실적 시즌도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자,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강력한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보시면 요 구간이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 얼마 터졌죠? 880만. 전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자, 얼마냐? 보시면은 1,500만 정도, 그죠? 1,500만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또 죽었죠? 어떻게? 1,000만까지. 거래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어제도 거래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고요. 똑같이.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건, 내가 그래도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78,000원, 8만원 구간에는 뭐요? 나 그래도 매도를 좀 일단 해야겠다.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물량들이 조금 있었다. 그죠? 거래량을 보아하니.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 78,000원 같은 가격대죠. 같은 가격대인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나 근데 매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 매도를 했고 지금은 뭐요? 관망세에 접어든 매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거래가 나왔다라는 건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건데,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줄어든 건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탄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옵션 만기일 지나고요. 외국인 포지션 전환되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등이 V자로 나올지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소화하면서 올라갈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구간대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확실한 건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대가 어디다? 바로 여기. 이 7만원대 초반 구간을 강하게 돌려 세우면서 돈을 썼다라는 거죠. 돈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쓴 구간에서보다 눌림목 구간, 즉 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저는 기회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한 번 더 증명을 했기 때문이요. 뭐죠? ABL 바이오. 자, 갑자기 ABL 바이오가 왜 나오냐? 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25,000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2만원부터 지금 마찬가지 주가가 5배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언제부터요? 17,000원부터 말씀드려서 9만원까지 찍었죠. 근데 제가 계속 뭐라 그래요?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눌림목 구간 기다렸다가 신규진님이 눌림목에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자,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산도 한 번 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총이 전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두산은 시총이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전 시총이 아직도 낮다라고 생각해서고 두산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AI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소프트뱅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에 몰빵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AI 하드웨어에서 AI 이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좀 되는 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AI 하드웨어 소프트 관련주가 오를 것 같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AI라는 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하드웨어든 AI 소프트웨어든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전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왜?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러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요?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회사가 나빠 보여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만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뭐 가격만 보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면 회사가 좋아지는 거고 가격이 싸지면 더 빠질 것 같고 회사가 나빠지는 거고. 자, 그냥 잘 봐봐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월 1일부터 그죠?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지금 11월 12일이죠. 이 한 달 동안 회사가 뭐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사실상 바뀐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한 달간의 회사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조정을 받은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모멘텀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AI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꺾였기 때문이다. 그럼 뭐요? 단기적인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AI라는 큰 틀은 아직도 메가 트렌드죠.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도 지금 구간 쉽게 꺾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늘 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느 상한가 같잖아요. 왜? 내가 근데 계속 술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바이오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자, 유한양의 ABL 바이오 이런 거 봐라. 그 ABL 바이오는 제2의 RTOG 될 거다. 계속해서 말했는데 안 샀어. 왜? 비싸 보인대. 근데 이때도 못 사. 왜? 비싸 보이니까. 근데 주가 상한가 갔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126,000원이 싸요? 85,000원이 싸요? 85,000원이 싸잖아. 주가 50%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사도 돼? 지금 사도 돼? 내일 사도 돼? 뭐죠 이게? 왜 이때는 안 사고 왜 지금은 살려고 하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항상 뭐요? 올라가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명히 신규 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죠?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관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추가 매수할 사람들,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하라고 해요? 아니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구간 오면 추가 매수하라고 하죠. 그리고 올라갈 때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존버 타서 100만원까지 가자 그래요? 아니죠.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분할로 정리하고 혹시나 모를 눌림에 대비하자. 항상 뭐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빠질 때는 반등할 걸 생각하란 말이죠. 항상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전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 제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자, 두산로비트 내가 지금 추가 매수 준비하고 싶다.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못 사죠. 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뭐요? 여러분들 뭐요?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AI 전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이거 잠깐만 좀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6일 전 기사인데 보시면은 11월 6일 기사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좋은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사가 있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 이러한 또 소리를 하실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사가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기사들은요 항상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러한 기사가 주목을 받는 것 뿐이에요. 기사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기사가 나온다고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뭐예요?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좀 더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원전 확대하는 미국, 두산에너빌리티 기회 열린다, 이런 내용이 있죠. 결과적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한 미국의 일리노이 주도 신규 원설 건설 유예 기간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전력이 있지만 원전 짓는데 오래 걸리죠. 그럼 뭐예요? 전력망을 미리미리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미국 전체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 용량 현재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목표 원자력 발전 용량도 전임 행정부 대비 100기가와트 늘렸다. 100기가와트면요 대형 원전 100기입니다. 대형 원전 100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대형 원전 100기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자, IP100에 원자로 6대, 증기 발생기 12대를 납품한 두산에너비티는 최다 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두 설비를 동시에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재, 기기 제작, 출하를 한 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업이다. 차사 대비 납기 가격 경쟁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바로 기대감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감. 자,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요, 뭐요? 실적이 아니다.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AI 다시 한번 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강력한 수급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제가 2024년도 4월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은 AI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았죠. 여러분들 봐봐요. 언제요? 2024년도 4월이죠. 여기에요. 주가 얼마입니까? 17,000원이에요. 17,000원. 최근에 얼마 찍었어요? 96,000원. 몇 배 갔어요? 거의 6배 올라갔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아무리 전력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죠. 체코 원전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6배 갔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여러분 잘 봐요. 24년도 4월 30일입니다. 1년 전이죠. 1년 전. 1년 전 AI에 진짜 수혜주는 원전주라는 내용들 나왔어요. 그쵸?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1년 전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들 원자력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투자한다. 자, 이런 ETF가 나오는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원전에 절대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관심이 없었다. 왜? 주가가 안 가니까. 오로지 이 당시에 뭐만 움직였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 당시에. 그죠? 이 종목이 24년도 4월 30일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추세 그리면서. 그러니까 얘는 계속 우상향하니까 이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도가 갔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부터. 근데 원전은 어때요? 올라갔어요? 아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당시에도 기사는 계속 나왔지만 사람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 체코 원전 이슈밖에 없으니까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주가가 오르니까 뭐예요? 이제서야 AI 전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들 원전 꼭 필요하다 이러고 있어요.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AI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구간 뭐예요? 끌고 가야겠죠. 그죠? 끌고 가야 되잖아. 아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AMD, 팔란티어 이런 거 투자하면서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걸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런 거 다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그죠? 그럼 저는 이게 언제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거래량, 아주 강력한 거래량들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때가 진짜 광기 영역이니까.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생각보다 뭐예요? 생각보다 큰 거래가 터지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러한 박스권 횡보에 대한 구간들을 현재 구간에서 압축해놨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매물에 대한 부분들 또는 저항에 대한 부분들 또는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 또 주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과감하게 분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여러분들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건데,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두산에너 정말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요새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이러한 조정에 대한 흐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잘 버텨가고 있는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 두산이 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3,000명 투표해가지고 71%죠. 2,100명, 2,200명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근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받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밍, 매수 타이밍 나오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타이밍,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꼭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위쪽에 번호 남겨 놓겠습니다. 010-845-9501. 자,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은 아니죠. 문자 보내드릴 거고 핸드폰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중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내가 지금 이거 빠졌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잡아 드릴 거니까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확인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19일 이제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20일인데요.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그죠? 이거 황제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면 전달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 11월 16일까지만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황제주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번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엔비디아 팔고 소프트웨어 갈아탔죠. 그만큼 뭐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엔비디아 관련된 소프트웨어 협력사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두뇌죠, 로봇의 뇌. 그래서 이 황제주까지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꼭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이 황제주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